지금 당장 금리 공부하라 동영상은 다음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금리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시장에서 사람들의 과일 수요가 줄면 과일값이 떨어지고 수요가 늘면 과일값이 오릅니다. 혹은 과일이 풍작이면 시장의 공급이 늘어 과일값이 떨어지고 그 반대 경우에는 값이 오릅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도 시중에 빌려줄 자금의 양이 많아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반대로 빌려줄 자금의 양이 줄어들면 금리가 오릅니다. 먼저 자금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의 투자에 의해 좌우됩니다. 기업은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면 투자를 늘리게 되는데 이때 증가하는 자금 수요만큼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면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로 소비활동을 하는 가계에 의해 좌우됩니다. 가계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거나 혹은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나면 자금 공급이 줄어들어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이 밖에 물가에 대한 기대심리도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끼쳐 금리를 변동시킵니다.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래에 발생할 이자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 금융시장의 자금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금리가 오릅니다. 금리는 어떤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시장 금리,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금리, 채권시장 채권 수익률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내에서도 차입자의 신용도, 차입기간, 자금용도 등 특성에 따라 금리가 각기 다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이자율이 균형 수준을 찾아가는 원리는 다른 시장에서와 같습니다.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낮으면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어 대부자금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므로 대출기관에서 이자율을 인상합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저축이 늘어 공급량이 늘고 차입이 줄어들어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이자율이 균형이자율보다 높으면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대부자금의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어 대출기관이 이자율을 인하합니다. 이자율의 하락은 공급량의 감소와 수요량의 증가로 이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자율은 대부자금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균형 수준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유 시장에서 우유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우유 가격이 움직이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낙농가와 우유 소비자의 수요, 공급 행위를 조정해 주었죠. 경제학자들은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을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명목이자율은 보통 발표되는 이자율로 저축에 대한 명목 수익과 차입 비용을 나타내죠. 실질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명목이자율을 조정한 이자율로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므로 명목이자율에 비해 실질이자율이 저축에 대한 실질 수익과 실질 차입 비용을 나타내는 보다 정확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은 실질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는 저축이 대부자금의 공급이고 투자가 대부자금의 수요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식으로 저축과 투자를 조정해 주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자율이 대부자금의 시장 수요량과 공급량을 움직이는데 이것은 이자율이 저축을 하려는 사람과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해 준다는 의미죠.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